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간밤 미국 증시부터 국내 증시까지 시황 체크해보고요. 임상현 전문가님과는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잡아보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도 받고 있는데요.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통해서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차트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매일 11시에 오셔서 일일이 알려주시는 우리의 이무학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적추적 내리는 비처럼 좀 증시도 빠지는 모습인데요. 경기 침체 우려감이 다시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줄 시황평은 어떤 걸까요? 네, 오늘 한 줄 시황평은 어제 그대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죠? 어제 한 줄 시황평 기억나시나요? 네, bad news is bad news. 다시 한번 오늘 똑같이 카피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똑같이 이 문장을 썼던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이 문장이 좀 전문가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신가 봐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지금 나왔었던 크라이널리스트 이전에 우리가 연초 1, 2월 달만 하더라도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와서 걱정이었죠. 그죠? 야, 이거 경기가 안 꺾이네. 그러면 연준에서는 계속 금리를 인상할 텐데 이런 식으로 시장이 굿뉴스 이즈 배드뉴스, 배드뉴스 이즈 굿뉴스로 시장이 거꾸로 해석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크라이널리스트 이후에는 제가 말씀 좀 드렸죠. 어제 이 시간에. 이제는 굿뉴스가 굿뉴스고 배드뉴스가 배드뉴스일 것이다. 어제 바로 이제 그런 예견을 했던 것들이 오늘 또 나타났습니다. 그죠? 어제 미증시가 빠졌었던 이유, 고용이 좋았어요. 그죠? 고용이 나빴어요. 나쁘니까 시장이 바로 빠져버렸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민간 고용 부분에서 급여 처리 회사가 있거든요. 이 ADP라고 여기서 3월 기업 고용 자체가 14만 5천 명 증가했다. 증가는 했지만 예상치는 21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상치보다 상당히 좀 안 좋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경기가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리세션으로 되는 거 아니야? 더블딥 아니야? 하면서, 시장이 좀 빠졌습니다. 이러한 그 흐름들은 상당히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엄살이었습니다. 고용이 좋은데,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은 상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 흔히들 그런 소리 하죠. 그죠? 복에 겨운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듯이 그런 시장에서 조정의 빌미가 됐었던 게 아니라 이거는 조정의 빌미가 아니라 조정의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경기 침체라는 것은 증시에는 뭐 좋을 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어제 미국 증시의 하락은 우리가 일단은 상당히 그냥 넘어갈 문제 정도는 아니다. 좀 그러한 좀 부분이 있고요. 일단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상당히 좀 잘 버티고 있습니다만 일단 팩트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좀 부담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3월 기업 고용이 증가를 했지만 예상치에 못 미치면서 다소 악재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덩달아서 더블딥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조금은 우려스러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국내 증시 수급 흐름 보면 너무 좀 부담이 좀 됩니다. 지금 보시면 선물. 네, 일단은 뭐 외국인들 코스닥 파는 거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외국인 2,200억 매도, 코스닥 1,800억 매도. 야, 근데 선물이 지금 11시가 안 됐는데요. 만계약 이상 일단 매도를 쓰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일단은 뭐 그게 딱히 뭐 정석적인 뭐 교과서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일단 외국인 선물이 만계약 이상 넘어갔다는 것은 매수든 매도든
일단은 굉장히 좀 공격적인 포지션이다. 이게 장중에 바뀌는 수급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제가 시장 순종형 투자자라고 그랬죠. 그죠? 기관 투자들은 투매 유발자. 어찌됐든 간에 시장 순종형 투자자들, 그러니까 이 해외 증시, 미국 증시 또는 이 매크로적인 변수를 보고 정석적으로 나쁘면 나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매도, 좋으면 매수, 이런 식으로 시장을 좀 정석적으로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오늘은 10,000개 이상 때린다는 거 봤을 때는 네, 오늘 일단은 시장에는 반등이 좀 어렵겠다. 그래서 오늘 지수 자체는 일단 여러분들 네, 쳤어 내립시다. 지수는 종가까지 일단 뭐 플러스권에서 막 치고 올라가는 네, 드라마틱한 반전은 없을 것 같고요. 아쉽지만 오늘 증시는 일단 좀 선방하는 측면 어떻게든 지지 라인대에서 버티는 전략으로 일단 세우시고 일단 오늘 공격적인 대응을 좀 자제해 주시기를 일단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몇 주간은 좀 상승 랠리를 이어왔었는데요. 오늘에서야 매도세가 좀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눈에 띄었는데 선물에서 10,000계약 이상 포지션을 잡으면서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무리한 매매보다는 좀 쉬어가는 장세가 좋겠다라는 한 줄 시황평을 주셨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는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상승 시그널 들어온 종목들 어떤 걸까요? 자,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죠.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약간 네, 쉬어가는 분위기. 물론 어제 이제 에코프로가 또 신고가를 갔지만 확실히 예전만큼 막 확산의 개념, 그러니까 전고체, 리튬, 뭐 이런 식으로 막 테마주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상승하는 모습은 일단은 시장에서 약간 좀 찾아보기가 좀 힘든 모습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에 이 랠리가 바이오에 이어받았죠, 그죠? 2차 전지가 쉴 때, 자, 다음 2번 누구야? 바이오. 자, 그러면 3번 누구야? 3번이 또 나왔네요, 오늘. 엔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엔터주들, 잠깐 화면 보시면, 하이브가 오늘 대장주로 등장을 했네요, 그죠? 하이브가 오늘, 야, 오랜만에 상승이네요. 이 내홍, 말 그대로 이제 SM 인수전과 관련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부침 현상이 있었는데 일단은 SM 인수는 끝났죠. 카카오한테 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하이브 평가손 뭐 그런 것들이 뭐 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본연의 이제 색깔 이제는 M&A 이슈에서 벗어나서 제 칼라를 찾아간다는 측면에서 반등 오늘 세네요. 그죠? 8~9%대 10%대 반등. 이제는 그냥 하이브는 인수전에서 일단은 뭐 패자가 됐지만 승자의 저주도 있고요. 그죠? M&A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이슈가 끝나면 다시 이제 기업을 보게 마련이기 때문에 하이브는 다시 한번 자기의 색깔을 찾아가는 측면에서 저는 뭐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고 SM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SM도 오늘 전체적으로 좀 올라오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하이브 8%, YG, JYP, SM 이렇게 좀 우리나라 K-팝 선두 주자들 빅4 종목들이 모두 다 일단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말씀 좀 드렸던 게 그거죠. 어디로 갈지 모른다. 다음 내일은 또 어딜까요? 오늘은 일단 1번 어제 바이오, 2번 엔터, 3번 모르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러한 측면에서 종목을 찾는 거예요. 3번 어딜까.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엔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2차 전지주들에서 오늘 PMT가 주가가 좀 급등하네요. 요새 2차 전지주들의 특징이죠. 얼마 전에 뭐 코스모 신소재 꼭 에코프로가 가지 않아도 그냥 방 떠갖고 그냥 20% 30% 가버리는 이런 패턴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당첨.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순환매 어제는 바이오, 오늘은 엔터 이런 것은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이어진다라고 하지만 2차 전지주는 저는 순환매라는 표현을 안 쓸게요. 그냥 복권 당첨. 그죠? 콕 집어서 그 많은 종목 중에 한 종목만 얼마 전에는 뭐 코스모 신소재, 오늘은 PNT 이렇게 한 종목 콕 찍어서 그냥 로또처럼 그냥 뻥 떠버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2차 전지주를 이런 건 못 맞춥니다. 네. 순환매는 어떤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복권 긁듯이 한 종목 갑자기 이게 딱 하나 튀어 올라가는 것들은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갖고 있던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면 뭐 좋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좀 확률이 낮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복권 당첨은, 네, PNT,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일단 플리토가 좀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리토는 제가 좀 애정이 가는 종목이죠, 그죠? 그래서 AI 관련 주들 오늘 조정이 좀 센데요. 네, 플리토 상승. 오늘 나 홀로네요, 그죠? 나 홀로 대장주. 다른 이게 올라갈 때 대장주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증권사 리포트가 굉장히 좀 섹시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플리토 상승, 뭐 충분히 보셔도 되고요. 관련한 내용들은, 증권사 리포트가 오늘 한 장 나왔으니까, 시간 났을 때,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렇구나. 흑자 전환 되겠구나. 이렇게 좋은 상상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별적인 종목도 중요하지만 대세를 이루고 있는 섹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어제는 바이오였다면 오늘은 엔터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하이브 같은 경우도 인수 이슈 이후에 SM 하이브 덩달아서 K 컨텐츠들 또 엔터주들이 올라주고 있고요. 이후에 이런 섹터들 어디서 강한 시세를 보여줄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좀 시그널이 꺼지고 있는 종목들도 알아볼게요. 하락 시그널 들어온 종목들 오늘 어떤 거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이미 하락이 시작됐지만 자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집에 있으신 분도 상당히 시청자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연기 없는, 네, 고기 굽는 거, 이거 굽는 기계들, 이 자외선으로, 부담값 없이, 네, 이 고기 굽는 회사인데, 이 사명도 자이글이잖아요. 그죠? 이글이글. 근데 주가가 이글이글 거리면서 올라왔습니다. 자, 일단 올라왔었던 이유는 LFP, 이 우리나라는 이제 NCM이죠. 니케코바트 망간인데 중국, 그죠? 중국에서 잘하는 LFP, 그 단가가 낮지만 전기차도 이제 테슬라의 가격 정책이 낮아졌죠, 그죠? 그런 것처럼 LFP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리튬 인산 철입니다, 그죠? 중국 BYD나 CATL 이런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가 우리나라 삼성 SDI, SK엔솔, 그리고 우리나라 3대 SK 다 합쳐도 중국 CATL한테 안 돼요, 그죠? 그만큼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CATL이 배터리는, 네, LFP입니다, 그죠? 자이글이 LFP 배터리와 관련해서 자회사가 하나가 모르겠어요. 그 회사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거 한 30억인가 40억인가 인수했다가 작년입니다. 작년에 인수한 게 오늘 정말 몇 배를 튀겼네요. 그죠? 5,000원짜리가 지금 37,000원까지 가다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버블이라는 거죠. 그죠? 버블. 엄청난 버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오늘 7% 빠지고 있지만 올라갈 때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LFP 배터리 여기에 코에 걸면 코골이로 올라갔지만 내려갈 때도 핑계를 대기는 힘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위험하다. 정말 폭탄이 터졌다. 제가 이제 이런 테마주들 보면 폭탄 돌리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죠? 내 손에서만 안 터지면 돼요. 내 손에서 안 터집니다. 10,000원에서 20,000원, 20,000원에서 30,000원, 30,000원에서 40,000원. 내 손에 터지는 순간 반토막, 발에 반토막. 정말 손모가지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자이글은 일단 폭탄이 터졌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좀 이상 급등주들 조심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하나 더 좀 보시면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AI 대장주였죠, 그죠? SK 2대 주주, SK텔레콤 2대 주주여서 코난 챗봇 나도 챗 GPT야 하면서 대장주였습니다. 2만원에서 15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죠? 얘도 일단 60일선이 깨졌습니다. 자, 중장기 이평선까지 주가가 좀 내려왔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대장주가 일단 무너졌습니다. 대장주 코난 테크놀로지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른 AI 주들, 마인즈랩, 비유노, 이러한 솔트록스 이런 종목들, AI 종목도 조심하세요. 대장주가 무너졌습니다. 말 그대로, 이머전시, 예. 지금, AI 쪽은 코난이 무너졌기 때문에 비상사태다. 이렇게 좀 보시고. 제가 이제 이 테마적인 측면에서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올라갈 때는 제가 말씀 좀 드렸죠. 테마라는 게 취한다. 술에 취하듯이 취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기분도 좋고 뭐 그냥 취한 상태로 술을 먹는다고요. 그죠? 이런 상태로 시세가 시세를 계속 불러올리면서 갑니다. 자, 근데 숙취가 있죠. 술이 깨는 순간 와, 이거 실수도 많이 하고요. 그죠? 어제 무슨 일이 있었지? 자, 이런 현상들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저는 너무 많이 봤잖아요. 멀리 가지 않을게요. 얼마 전에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그죠?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꿨대. 그 정도로 세상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야. 자이언트 스텝 어떻게 됐죠? 2021년도 월봉을 보겠습니다. 2021년도 주봉으로 보면 10,000원짜리 종목이 80,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당시 아시다시피 죄송합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 시세가 자이언트 스텝 뭐 해갖고 뭐 이스트소프트 뭐 뉴플렉스 뭐 해갖고 막 갔어요. 그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네. 결국은 숙취가 오고 술이 깨면 시세가 끝나면 다시 10,000원으로 왔습니다. 그죠? 8분의 1 토막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올라갈 때 시세 편성하는 것도 좋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일단 테마라는 것은 언제나 그 어떤 테마도 그 끝은 결코 해피엔딩이 아니다. 이 부분 일단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이글 차트가 굉장히 좀 아찔한데요. 이글이글 올랐다가 지금은 큰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AI 관련해서는 코난 테크놀로지가 그동안 대장주 역할을 했었는데 대장주가 밀리면서 지금 AI 쪽 섹터들 시그널이 꺼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테마와 추세를 잘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고요. 이어서 바로 리뷰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세 종목 다시 한번 리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 인탑스와 CNC 인터내셔널, FST까지 모두 전고점 넘겨줬는데 지금 시점에서의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잡아볼까요? 네. 자, 일단 인탑스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 주가가 진짜 왔어요. 어제 이제 제가 이거 목표 주가 제가 일단 올릴게요. 44,000원 정도로 올린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말하는 대로 돼버렸습니다. 멋있네요. 그죠? 44,000원 관점에서 여기서 일단 고점을 찍고 좀 밀렸죠. 그죠? 그래서 어제 상승에서 일단 그러니까 노란 톡방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 꼭 뭐 이 종목에 대해서 뭐 굳이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 가격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도 일단 44,000원을 좀 말씀 좀 드렸지만 실시간으로 노란 톡방에 44,000원 찍을 때 목표 주가 제시드렸던 대로 됐네요. 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어제 같은 경우 일단 전량 일단은 좀 주머니를 비우는 관점에서 말씀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탑스 오늘 뭐 조정이 나쁘진 않습니다만 일단 좀 비워낸 상태니까 좀 볼게요. 눌림 좀 다시 주면 저는 다시 한 4만 원대에서 다시 좀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지금은 좀 어제 좀 빠지는 국면이고요. 4만 원대에서 다시 재매수 전략 다시 한번 보시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CNC 인터내셔널은 말씀 좀 드렸죠? 오늘도 안 빠지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그죠? 오버철리 0.5%라도 1%라도 2%라도 네, 계속 갈 종목이다. CNC 인터내셔널 안정성까지 지금 갖추고 있고요. 재료 말씀 좀 드렸죠. 그죠? 조만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명품 브랜드 거기에 OEM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천천히 가더라도 재료조까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보셔도 되겠다 말씀 좀 드렸고요. FS는 이제 슬슬 좀 나오자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죠? 오늘 또 빠집니다. 그래서 FST 전략도 이제 좀 기다리자.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워낙 안 좋아요. 지금 대장주가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선 도로에 덤프트럭 2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고장 나서 앞을 막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가 많이 밀리겠죠, 그죠? 아무리 뭐 포르쉐가 다니더라도 앞차가 안 가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종목은 포르쉐인데 앞차가 너무 크게 막고 있어서 밀린다. 그래서 조금 더 후에 다시 재매수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분석에서 상향
조정을 했었죠. 목표 주가를요. 그리고 바로 그 당일에 달성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가격적인 전략 좀 더 자세히 촘촘하게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요.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좀 더 자세한 시황과 종목 얘기들, 대응 전략들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또 우리가 대응을 노려볼 수 있는 공략주들 오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신재생 에너지, 말 그대로 2차 전지도 어떻게 보면 대체 에너지잖아요. 그죠? 화석 연료를 안 쓰고 전기로 가자. 뭐 이런 것들처럼. 자, 이게 이제 퍼지는 거예요. 자, 태양광입니다. 자, 태양광 하나솔루션. 자, 기업 분할로 하나갤러리아랑 이제 쪼개서, 다시 시장에서 들어왔습니다. 자, 화려한 복귀를 바랬는데요. 복귀를 해서, 공매도한테 또 당했습니다. 뭐, 당했다는 표현이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시장에 들어와서 기대했던 것만큼 제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화려한 복귀를, 컴백을, 좀 예상을 했는데요. 복귀해서 일단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외국인들 공매도가 좀 많이 나오면서 빠졌지만, 자, 숏 스케줄. 말 그대로 다시 공매도는 주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숏커버 사서 갚아야 되거든요. 매수가 강하게 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라는 것은 뭐 필요악이에요. 떨어질 때야 뭐 정말 뭐 욕을 하지만 그죠? 저기 공매도 저것들 하면서 욕을 하지만 반대로 숏 스퀴즈가 시작될 때는 시세가 굉장히 빠르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손절할 때 어떻게 하시죠? 투매할 때 시장가로 던지잖아요. 공매도의 숏 커버는 시장가로 사는 겁니다. 그죠? 주가가 숏커버가 들어올 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솔루션 이제 숏커버가 다시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오늘 6.3% 화려한 복귀는 아니었지만 말 그대로 역주행 다시 시세를 치고 올라가면서 저는 하나솔루션은 주가는 최소한 6만 원 이상 가야 되지 않을까. 태양광 대장입니다. 예전에 태양광 우리 맨날 OCI 했잖아요. OCI도 물론 뭐 좋은 회사이긴 합니다만 그쪽은 이 중국 또 저가 공세에 많이 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OCI 쪽은 글쎄요. 뭐 태양광 업황이 뭐 워낙 좋으면 올라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격 경쟁이 붙었다. 중국이 따라 붙었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태양광 원픽은 예전에 OCI 일단은 좀 기억에서 지우시고 셀 하나솔루션으로 여러분들 일단 리부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 괜찮아요. 특히나 북미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지형이 태양광이 별로 효율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용보다는 역시 북미 시장 점유율 1위 하나솔루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태양광만 있나요? 풍력도 있죠, 그죠? 오늘 CS 윈드 갑자기 좀 이렇게 순환매라는 측면에서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재생에너지 쪽으로 태양광, 풍력 2차 전지 쉴 때 이렇게 좀 올라오는 흐름. CS 윈드 풍력 쪽에서는 시총도 그렇고요, 실적도 그렇고요. 풍력 쪽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종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랜드마크적인 성격 갖고 있는 대장주이기 때문에 CS 윈드 또 오늘 상승 흐름도 풍력 쪽 순환매도 뭐 괜찮다,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리면 스튜디오 미르입니다, 그죠? 스튜디오 미르 신규주예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아직 순환매가 안 돈 쪽이 있어요. OTT, 미디어, 콘텐츠. 그러니까 같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거, 우리가 배터리만 잘하나요? K배터리만? 아니요. 우리 K콘텐츠도 K팝도 잘합니다. K8이 같네요, 오늘. 자, 그러면 조만간 K콘텐츠, 우리나라 이 제작사들 또는 웹툰 관련 업체들 이런 식으로 IP 종목들이 주가가 또 순환매를 돌 수 있습니다. 또 기왕이면 다음 주만 하고 신규주가 요새 한번 가면 잘 가잖아요. 스튜디오 미르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터별로 대장주 한 가지씩 꼽아주신 것 같은데요. 태양광 관련해서는 한화솔루션, K컨텐츠, 스튜디오 미르, 마지막으로 풍력주, CS 윈드까지 대응 전략 잡아주셨고요. 특히나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쇼커버는 매수로서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상향 반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이무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바이오와 컨텐츠 그 다음 순환매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요.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이무학 전문가님과 좀 더 자세한 소통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하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급등한 두 종목 오늘 한번 리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태경 BK는 전문가님께서 끼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3월 29일 공략주 이제 30%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고요. 캠트로스도 어제 급등 후 오늘 눌림목입니다. 예. 다시 한번 전략 세워볼까요? 예. 자, 이제, 태경 BK 부분들은 제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좀 해주면서 그 생석회, 이제 석회를 전문화하고 탄산가스를 전문화하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앞으로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재료 부분들이 실리콘 응급제를 만드는 부분들은 이제 코쿠스를 가지고 만들죠. 그래서 콜타르에서 침상 코쿠스 이걸 가지고 만드는데 석탄으로 지금까지는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석유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태경 BK가 현재 미국의 콜타르 전문 회사의 이제 대리점 역할, 국내 총판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현재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차트의 내용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계속해서 시세가 진행이 되는 과정입니다. 상승과 조정하고 전고점 돌파하고 안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하다가 눌림목이 나왔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5일 주기, 5일선을 깨지 않으면 한 번 더 이제 슈팅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주기로 봤을 때 저점과 저점. 그다음에 저점과 이 눌림목, 이게 삼각수렴령의 거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들이 미리서 이제 출발이 됐고 기간 조정의 숨고르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슈팅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숨어 있는 어떤 양극재 위주가 아니라 음극재, 그다음에 실리콘 음극재, 그다음에 도전재, 그다음에 이쪽에 관련된 숨어 있는 신기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제시해 주죠. 그냥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적중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캠트로스라는 종목군도 마찬가지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캠트로스 부분들도 전액 첨가제 쪽하고 현재 양극재하고 음극재를 묻히는 이제 바인더 이걸 이제 전문으로 생산하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현재 2차 전지 셀이 판매가 되면은 양극재만 계속해서 그 선모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요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양극재를 가지 매출은 똑같이 이제 증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기 때문에 뭐 셀이 판매할 때 양극재, 음극재나 이런 전해질을 빼고 납품한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양극재보다는 이런 부분에 순환매를 노리셔야 되는데 지금 캠트로스 부분들도 하나의 이제 전고점에서 층 돌파, 삼각수렴령, 그다음에 돌파와 안착, 그다음에 다시 한번 돌파 눌림목, 장대 양봉의 중심이 깨지 않으면은 그 추세는 살아있다. 다시 한번 이거는 큰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지금은 2차 전지가 약간 숨고르기가 되지만은 보통 일주일 정도 쉬어가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나와줄 수 있고 그 사이에 순환매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숨어있는 어떤 발굴 이런 부분들은 한번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시리즈로 좀 했죠. 이게 일명 주식계의 일타 강사 정확하게 찝어드리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일 또는 향후에 증시에 있어서 현재 급등할 수 있는
또는 이거는 보통 이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을 당구장 표시 딱 현재 참고 표시를 하면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매일 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이런 후속적인 AS나 이런 것들을 또 눌림목 매수 타임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노란톡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2차 전지 내에서도 양극재, 음극재, 도전재 여러 가지 섹터와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그 순환매를 정확히 잡아내셨던 우리 일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이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들, 종목 대응 전략들 잡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요.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한 공략법들 저희가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별로 오늘은 또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요. 소마젠입니다. 아무래도 어제 강한 상승을 보였던 섹터 단연 제약바이오주였을 텐데요. 소마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좀 약한 조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틀 연속으로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바이옴 진단 키트인데요. 우리가 제약 바이오주들 그동안 많이 좀 쉬어왔잖아요. 예.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예, 타이밍이 한 번은 올 겁니다. 그래서 현재 마이크로 바이옴 위주로만 올랐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 왜 이제 제약 바이오주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냐? 요거 보면은 이번에 4월달에 미국에서 암학회가 열리고요. 6월달에 이제 종양학회가 열리기 때문에 앞으로 6월까지는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단기적인 매년 열리는 어떤 이슈가 아니냐 하지만은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암 정복 계획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요거는 예전에 50년대,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이 암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면서 제약바이오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좀 했고 결국은 암과의 전쟁 50년 전쟁에서 패했죠. 패면서 현재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의약품의 시대가 열려졌는데 지금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이크로 바이옴이라는 분야, 새로운 분야입니다. 항암제 분야에서 지금까지는 면역 현재 관문 억제제, CRT 이런 쪽에서만 이슈가 됐는데 마이크로 바이옴이라는 새로운 어떤 트렌드가 형성이 되는데 FDA 최초의 허가 물질이 이번에 곧 두 번째죠. 허가 물질이 임박을 했기 때문에 한번 뜨기 시작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불을 지폈죠. 정부에서 4천억을 지원하겠다. 마이크로 바이옴이 뭐길래 그런 헤드라인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크로 바이옴 뿐만 아니라 이런 암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넘겨오면서 말씀드리면은 마이크로 바이옴, 어떤 분들은 마이크로 바이오를 잘못 쓰지 않았느냐 이렇게 옴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마이크로 바이오겠지 무슨 바이옴이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마이크로 바이옴이라는 것은 현재 미생물의 어떤 생태계를 합성하는 어떤 그 말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왜 제가 장루수 증후군과 프로바이오틱이라는 것을 했느냐면은 미생물의 어떤 생태계가 어떤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이게 어떤 음식물을 스트레스를 받거나 나쁜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항생제를 복용하거나 했을 때는 나쁜 미생물이 어떤 균형이 깨져서 무슨 현상이 발생되냐면은 장점막이 탱탱했던 것이 장점막이 헐렁해지면서 그 사이로 현재 소화가 덜 된 독소 물질이나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혈액을 타고 전세를 돌기 때문에 모든 병의 질환이 장루수 증후군이다. 이게 지금 앞으로의 정설, 지금의 병원 의학계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지만은 현재 대체의학이나 앞으로 의학에서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부분이 되고 지금의 종편 TV나 모든 것을 어떤 건강 프로 보면은 장루수 증후군이 가장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 유산균 이것이 이제 대체 치료제로서 부상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임상을 통해서 치료제로 만든다 하는 개념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부분들은 현재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가지고 한번 비만 환자의 것들을 한번 대변을 직접 있죠. 이식을 했더니 대변을 이식을 했더니 뚱뚱한 사람이 다
날씬해져가지고 이게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이게 치매 쪽이나 간 쪽으로 연구가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진짜의 치료했던 세계다 이렇게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발전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말이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그 장누수 증후군 한마디로 말하면 장 점막이 헐렁해지는 거다 예,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되고 이걸 치료하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다. 예, 라는 그래서 말씀이시죠? 좋은 유산균을 현재 계속해서 유지하게 만들면은 현재 장내 생태계가 완전히 돼서 장이 치료가 되기 때문에 모든 병을 잡아준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갑자기 빅뱅이 됐냐면은 지난 2022년 11월 30일 날 현재 그 패링 회사, 그러니까 스위스의 패링 회사에서 현재 레브요타의 치료제. 이거는 직장 내 일회투여인데 이거는 실질적인 치료제가 아니잖아요. 먹어야지 치료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초로 미국의 이제 세리스라는 회사에서 SER109가 최초로 치료제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만간 4월 26일이기 때문에 조만간이잖아요. 치료제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제는 유산균, 우리가 먹는 유산균이 치료제였구나 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 그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 임상이 굉장히 활발히 돼주고 있고,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재 화이자나 MSD, 그러니까 면역관문 억제제하고 병용요법 치료를 항암제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무조건 지노맨 컴퍼니가 넘버원 탑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이 가장 활발한 부분들이 두 번째가 이제 고바이오랩인데 이거는 좀 더 약간 더디기는 더디는데 일반 치료제, 천식이나 염증 치료제 쪽이기 때문에 조금 파괴력이나 중요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관심주 정도만 우리가 임상 신청이 가장 빠른 거, 임상 이상까지는 두 개가 탑픽 투톱이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는데 항암제 쪽이기 때문에 원톱은 역시 지노맨 컴퍼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FDA 이 경구 치료제의 승인 여부가 4월 26일에 발표되는데 어제 강한 시세를 보인 두 종목 말씀하신 것처럼 지노넨 컴퍼니 그리고 고바이오 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소마젠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 이유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예. 자, 한번 관련주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바이오틱스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약으로,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가 유산균인데 이걸 약으로 만든 것이 파마 바이오틱스라는 분야인데 이 세 개의 분야인데 CJ 바이오사이언스는 마이크로바이옴 플랫폼 기술에 특화된 부분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순수한 유산균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하고 있는 것이 비피드나 셀바이오텍, 제노포커스 이 정도인데 이것도 이제 치료제로서 도전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한참 늦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진단 키트, 다시 말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 암 진단 키트 이것이 오히려 더 시장이 더 뜨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코로나 끝났는데 무슨 진단 키트냐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쪽에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을 진단할 수 있는 소마젠이 오히려 뜨고 있다. 그래서 소마젠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을 간단히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다음 넘어가서 보면은 소마젠 같은 경우는 현재 그 DNA, RNA 할 수 있는 현재 분석 방법 CES나 NGS를 전문으로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현재 제약회사의 어떤 공급 그런 부분들 하고 있는데 앞으로 부분들은 뭐냐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장내 어떤 그 분포도를 가지고 질병을 조사할 수 있는 이런 진단 키트를 계속해서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나머지 SCS 단일 세포를 가지고 어떤 분석하는 거나 아니면은 그 암 치료에 대한 단백질을 분석하는 프로테오믹스 어떤 분석도 하지만은 이게 이슈가 돼서 수급이 멀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한번 소마젠에 대해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마젠 부분들이 지금 이제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면은 지금은
현재 장대 양봉이 나오고 주저앉았고 또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차트는 기본적으로 뭐라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장대 양봉이 나와서 주저앉고 그러면은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주저앉아야 되죠. 근데 주저앉지 않고 절반에서 멈춰주거나 여기서 행보해서 숨고르기를 해준다면은 더 간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눌림목 가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월에 미국에서 암학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매년 열리는 거지만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이 암과의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암 진단 키트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소마젠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관들의 수급 들어오고 있는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요. 휴마시스입니다. 역시나 암 진단 분석기 키트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비슷한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4% 가까운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역시나 어제 제약바이오 강세 속에서 조금 미약하게 보이지만은 급등을 보였고 이후에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 진단 키트 관련주들 역시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휴마시스 내용에서 보겠습니다. 휴마시스는 신속 진단 키트로 해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대표적인 엑세스 바이오, 휴마시스, 수젠텍 등 신속 진단 키트. 옛날에는 이렇게 진단 키트를 하면은 보내서 2, 3일 만에 결과를 받는데 지금은 현재 편의점에서 사서 즉석으로 하는 것이 이제 신속 진단 키트인데 그걸 개발한 회사고 셀트리온과 같이 협업해서 만든 신속 진단 키트에 대한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력은 인정이 받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주목받느냐? 암 진단 분석기와 키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정량 분석 기기를 통해서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암 표시 검사, 그다음에 이것도 두 개가 지금 암을 검사할 수 있는 어떤 분석기고 또 신속 진단 키트로서도 발급이 되기 때문에 진단 분야에서도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휴마시스가 코로나가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차트로 보면은 굉장히 살아 있습니다. 한번 갑자기 급등을 했다가요,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급등했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이런 부분들이 좀 살아 있죠. 그래서 지금은 상승사바의 십자 도지형 형태를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눌림목이 되지만은 음십자 도지형의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5일 내에 제가 상승사바 형태에 나온 다음에 5일을 있다가 5일 이내에 다시 한번 팀인 이거는 진짜 간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예고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상현 전문가님의 5일선 공략법 끝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 BL입니다. 역시나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주인데요. 약물 전달체를 이용한 신약을 개발했습니다. 오늘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제약 바이오주들 비슷한 흐름 속에서 오늘도 고개를 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BL만의 특별한 기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 기술은 어떤 걸까요? BL은 제가 야심차게 또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되고 굉장하게 이슈가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BL은 뭐냐면 휴마맥스하고 현재 뮤코맥스라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렵습니다. 그렇죠? 전혀 몰라요. 근데 쉽게 말하면은 청국장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청국장 안에서 미생물이 분비하는 물질 이건데 우리가 일본 음식 중에 나또라고 있습니다. 나또를 이렇게 뭐 하다 보면은 약간 가는 실선이 막 나오죠. 그 성분입니다. 그 성분이 장내에 들어가게 되면은 면역 조절 물질 우리가 현재 폴리감마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그러죠. 그래서 장내 면역 세포에 미생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TLR4라는 어떤 그 활성화 그러니까 암세포나 어떤 그 물질을 죽이는 어떤 그런 분비 물질을 현재 활성화시키고 현재 면역 억제를 하는 이 MDSC라는 물질이 나오면은 면역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암세포나 이런 것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건데 그걸 죽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청국장 성분이 모든 면역을 활성화시킨다. 이걸 가지고 모든 파이프라인에 적용이 됐고 이 성분이 현재 그 히알루론산 우리가 피부명에 보면은 그것보다도 피부행에 쓰는 건데 이게 8배나 더 좋기 때문에 이쪽도 쓰고
아토피 어떤 성분을 봤더니 아토피도 좋아요. 그래서 아토피 치료제도 쓰고 이걸 했더니 코로나도 면역력도 향상한다 해가지고 코로나 치료제도 지금 임상 이상하고 있고 이걸 복용했더니 백신이 생기더라 해가지고 코로나 백신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만능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국장의 재발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 부분들이 있고 이걸 실제로 동물 실험에 해봤더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키트루다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항암제 키트루다죠. 병용요법을 해봤더니 제일 아래 보면은 거의 제로. 암세포 크기가 왼쪽은 세로는 암세포 사이즈죠. 자라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단 하나만 쓸 때는 조금 자라나죠. 둘 다 단독으로 했을 때. 전혀 쓰지 않을 때는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병용요법의 최고의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현재 유산균을 이용해서 약물 전달제 기술을 쓰는 미코맥스라는 어떤 기법이 있는데 이걸 설명하면 약간 복잡하는데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백신 효과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재 그러니까 유산균이 장내에 어떤 모든 것들을 움직여주기 때문에 요걸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달체 기술로 쓰면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암세포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 암세포를 특이한 어떤 성분을 현재 그 유산균 안에다가 유전자를 집어넣게 되면은 미생물 외부에 이제 돌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는 미생물이 있는 부분들이 병원균이하고 잡아먹으면은 이게 면역력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건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치료제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유산균을 이용해서 약물 전달체 기술 쓴다가 뮤코맥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파이프라인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휴마맥스, 뮤코맥스 이 부분들이 휴마맥스는 청국장 원료죠. 이런 부분들이 임상, 2상, 3상이 통과되면서 폭발하기 직전에 좀 해당이 됐죠. 그다음에 뮤코맥스도 지금 마찬가지 임상, 2상도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폭발력이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임상, 2상, 3상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최고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현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BL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 전체 어떤 흐름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L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에서 현재 계속해서 행보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위해서 준비된 차트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바닥에서 삼박수렴력 다시 말해서 상승하고 조정, 그다음에 상승하고 조정, 그다음에 상승하고 조정 이제 추세선을 딱 돌파를 했고 출발 신호, 나 출발합니다 하면서 상승 삿발 형태가 나왔고 숭구리기 형태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 주기가 60일이 됐을 때는 종주기 역할을 하는데 정확하게 현재 이틀 전이 정확하게 60일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현재 아래 노란톡에 오시면은 될 것 같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한번 꼭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대단한 종목이 어떤 대장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청국장 같은 기술로 항암 치료제로 쓰일 수 있는 BL인데요. 특히나 오늘 출발 신호로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매매 전략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오늘의 수급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4680번님께서 하잉크 코리아 7,650원의 비중 35% 담으셨는데요. 플랫폼 관련 기업인데 최근에 또 애플페이 관련주로 묶이면서 시세를 받기도 했습니다. 향후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일단 시간 관계상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전체적으로 한번 크게 올랐다가 차트가 이제 무너지면서 약간 계속해서 침체 국면을 대고 있는데 거의 지금 온바닥까지는 다 온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바닥에서 먼저 이제 저항이 좀 일어났죠. 조정을 보이고 한번 크게 튀어졌는데 계속해서 이제 빠진 부분인데 여기 냉라인점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이제 7,600 정도 되는데 전체 이제 파동으로 보면은 마지막 파동이죠. 예, 파동의 절반 정도는 기본적으로 약간 들어올려 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7,650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 7,660원 전후까지는 한 번은 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 근처에서 종목 교체, 그러니까 수급 뭐 이슈, 뭐 대장주 이런 어떤 부분에서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매도 시점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시해주신 매수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장 끝난 이후에도, 방송 끝난 이후에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여러분들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요.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한 대응 전략들 공유하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의견일 뿐입니다. 가치 상승과 상승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